안녕하세요, 뮤입니다. 프랑켄슈타인 1편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바로 프랑켄슈타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는 빅터도 앙리도 아닌 까뜨린느예요. 굉장히 임팩트가 큰 캐릭터였어요. 공연을 보고 나서도 계속 기억에 남는,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여서 오늘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까뜨린느를 통해서 창조물이 처음으로 자신을 괴물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을 느끼잖아요. 그녀를 통해 말도 배우게 되고 인간이 살고 있지 않은 북극에서 살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함께 꿈꾸게 되고 이 창조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캐릭터인데요.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그녀의 삶이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. 그녀가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산다는 거 넘버 가사 보면 가축과 진배 없는 어쩌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삶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 그녀가 괴물을 남몰래 돌봐주다가 그 이유만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. 저는 그때 그 연출이 참 좋았어요. 그냥 그녀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모습에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. 그 장면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어요. 그녀와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아간 또 다른 인물, 맨 오브 라만차의 알돈자. 비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떠오르더라고요. 아니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알돈자는 그렇게 관객을 힘들게 하지? 왜 그렇게 오래 보여줘야 하지?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밤에 이렇게 인적 드문 길 이렇게 걸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때부터 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.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감정을 그 씬을 보면서 느꼈어요. 너무 괴로웠거든요. 그 장면 때문에 맨 오브 라만차 다시는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. 아 맞아. 제가 왕가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님의 연기 차력쇼 같은 그 단종의 마지막 순간 그 연출이 이 결과 비슷하게 너무 좋았어요. 그 장면 보면서 와 장은준 감독님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다. 이분이 거장이 아니면 대체 누가 거장이란 거지?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덜어냄의 미학의 끝판왕이다. 힘을 주기는 쉬어도 그렇게 그 클라이막스에서 힘을 빼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게다가 유해진 님이 앞에서 그렇게 미친 연기를 하시는데 욕심나지 않았을까요? 얼마든지 관객들의 감정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잖아요. 제가 그 장면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라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버둥거리는 단종의 발 혹은 졸려진 목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손 아니면 핏발이 선 눈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처연한 단종의 슬픈 눈만 보여주잖아요. 단종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유해진님의 연기가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 장면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만약 단종의 연기까지 힘을 줬다면 보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.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가끔 이렇게 뮤지컬 볼 때 그 악역 처음 맡으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강이니까 오히려 와닿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떨 땐 힘을 주고 어떨 땐 힘을 빼고 강약이 있어야 더 잘 다가오는데 세게만 부르시는 분들 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저까지 힘들어지더라고요. 피로감이 엄청 쌓이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까뜨리느의 그 씬 연출이 참 좋았어요.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녀에게 페르난도가 다가와서 했던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자유?
그깟 거 내가 사줄 수 있는데? 이러잖아요. 한 사람의 자유를 사준다는 그 표현이 까뜨린느의 처지를 가장 잘 나타낸 대사였다고 생각해요. 그러고 나서 그래,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바엔 한순간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고 결심을 하고 페르난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.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저게 썩은 동아줄이 언정 잡고 싶지 않을까요? 그런데 완전히 이 극에 몰입을 와장창 깨부순 순간이 있었어요. 바로 약을 먹은 창조물이 내기 경기에서 힘을 못 쓰고 쓰러지잖아요. 그때 에바의 부하들이 까뜨린느를 끌고 오는데 그때부터 까뜨린느가 갑자기 바보가 돼요. 그 전까지 보여줬던 까뜨린느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,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영민한 여자란 말이에요.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 상황에서 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백을 해요? 아니,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설령 내가 했더라도 이게 들키면 주인인 에바가 날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. 실토한다고 해서 그걸 봐줄 주인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을까요? 이 까뜨린느가? 저는 거기서부터 뭐야, 그녀는 저런 바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왜 우리 드라마 볼 때 캐붕이라고 하잖아요. 캐릭터 붕괴. 이게 제가 굉장히 몰입해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던 이 소중한 캐릭터가 붕괴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인 거예요. 그 캐붕을 보고 나니까 그 뒤에 그녀가 했던 그런 행동들, 처절한 악다구니들, 이게 뭐 하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. 그녀가 만약에 순정적이고 톡 건드리기만 해도 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다면 그래, 겁먹어서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앞에서 보여줬던 까뜨린느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. 괴물과 까뜨린느의 첫 만남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. 그녀가 격투장을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괴물과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녀는 알돈자처럼 내 삶에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,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고 박차고 나가는 인물이에요.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유를 향해 뛰쳐나가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란 말이에요. 그런 그녀가 격투장 한가운데 던져졌다고 해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술술술 죄를 고할까요?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, 주인님. 저 안 그랬어요. 저 페르난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. 그게 까뜨린느 캐릭터와 더 맞지 않나요?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까뜨린느 캐붕을 막으면서 스무스하게 극을 전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. 만약에 저라면 페르난도에게서 약병을 받고 결심을 굳힌 그녀가 우물물을 길어서 거기에 약을 타잖아요. 그러고 나서 우물에다가 약병을 던져요. 겁나니까 얼른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어서. 이 연출도 되게 좋았는데 저라면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야산에 묻던가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리던가 그런 식으로 증거를 저 먼 곳에다가 숨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까뜨린느가 겁에 질려 약병을 우물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, 내 옷 안으로 이 약병을 숨기는 거예요. 우물은 누구나 이용하는 거잖아요. 언제든지 그 약병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. 왜 소매치기 엄청 많은 나라 여행 갈 때 이렇게 복대 같은 데에다가 여권이랑 막 중요한 것들 넣어가지고 옷 안에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.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, 그러니까 그녀도 이 증거를 내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옷 안으로 숨겨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끌려왔을 때 일단은 저 아니에요, 주인님이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발뺌을 하는데 그때 에바가 그냥 툭 하고 약병을 까뜨린느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. 그럼 떨어진 약병을 보고서 까뜨린느의 그 눈은 경악하고
기대했다가 절망으로 변하고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. 내 앞에 명백한 증거가 떨어졌어. 어떻게 이제 비는 것밖에 내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빌어야죠. 그래서 그 뒤부터는 원래 그녀가 했던 그 대사들을 이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을 완전히 바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작은 디테일 하나만 바꿔도 개연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프랑켄슈타인 이 작품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지금도 좋은 작품이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EMK 관계자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봐요.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장면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.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저의 프랑켄슈타인 수다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